아니가 너 거기 가서 뮤지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주인공을 그때 맡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작품이 뭐였냐면 해상왕 장보고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보고 동생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그 역할을 이미 내정이 돼 있었던 배역이었어요. 그 배우가 누구였냐면은 누구나 다 아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본격 잡셀링쇼 서울론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직진남 아담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 한 소절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로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뮤지컬을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는 누구나 아시는 노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이 뮤지컬이라는 게 소수 문화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범국민적으로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뮤지컬 업계나 이런 뮤지컬 배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27년 차의 대배우시죠? 황만익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서울로. 야 센스 대박. 안녕하세요. 27년 차 배우 황만익입니다. 배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 이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 떨렸던 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그 뮤지컬 넘버로 속한 그 지킬 앤 하이드에 출연하셨던 배우님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오디션 보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떨렸는데 지킬 앤 하이드는 언제 출연을 하셨던 건가요? 2014년도와 15년도 시즌을 하면서 그때가 지킬 앤 하이드가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10주년 공연에 참여하게 됐고 조연급들은 다 1인 2역을 하거든요. 그때 맡았던 역할이 거기에 캐릭터 중에 상임 이사회가 있어요. 그 이사회의 일원의 이제 세비지라는 역할. 그리고 이제 1인 2역 중에 하나가 지킬 박사의 그 집의 집사 풀이라는 역할. 그 두 가지를 했었죠. 그 아주 명작과 대작에 또 출연하셨던 배우님을 이렇게 서울론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너무 영광 아니에요? 지킬 앤 하이드 말고도 좀 굉장히 또 많은 출연작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또 어떤 출연작이 있으실까요? 제가 27년을 뮤지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30여 개가 넘는 작품을 했는데 맘마미아라든지 시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너무 많아서 제가 영웅도 했었고요. 와 대박이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27년 차의 그 베테랑 대배우님으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셔서 저는 원래부터 꿈이 배우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랐던 건 처음부터 배우가 꿈이 아니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배우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중창단 활동을 좀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좀 노래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배우가 되고자 했던 부분이 딱 그때였어요. 대학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준비해야 할 때였는데 친구가 SBS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SBS 공채 2기를 모집할 때였는데 친구가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연기라는 걸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교회 다닐 때 성극을 했던 거 그게 다였거든요. 그랬는데 예선을 치르고 또 한 단계씩 오는데 최종 본선까지 올라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합격한 사람들을 딱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다 전공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기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결심하게 된 거였죠. 그럼 어쨌든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우연한 기회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데
아니 저는 이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첫 데뷔가 개그맨이셨다고요? 저희 그게 흑역사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작가님과 얘기하다가 우연치 제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서울예대 이제 연극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인기 있던 프로가 일요일 밤에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죠. 그래 결심했어. 결심했어. 이거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건데.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게 엄청난 인기 프로였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개그맨 김진수 선배가 있어요. 네. 그 선배님이 형님이 저를 보더니 만이가 너 개그맨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방송을 해야겠다는 목적에 MBC 개그맨 시험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근데 덜컥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웃기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때 흐름이 연기를 좀 하고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우를 찾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기에 딱 맞아서 하게 된 거였는데 확실히 제가 전문 지식이 없던 그런 분야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대학교도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 들어가셔서 배우셨던 그 전공이 돼서 배웠던 거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희 연극과에는 그 당시 때 정통 연극을 할 수 있는 분야와 그다음에 뮤지컬 이렇게 두 과가 있었어요. 제가 연극을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꼭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도 스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학교에서 동아리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맨 오브 라만차 거기서 이제 산초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공연을 너무 잘해가지고 뒤풀이를 하고서는 다음날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뮤지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길인가? 하고 선택을 해서 뮤지컬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길목이 다 운명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선택이 되셨네요. 제가 선택해서 된 거는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이 실제로 주신 질문인데요. 노래, 춤, 연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못하면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다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뮤지컬은 액터가 있고 댄서가 있고 싱어가 있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좀 그게 돼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댄서와 액터와 싱어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똑같이 실력에 맞게끔 맞춤형의 뮤지컬을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보통 뮤지컬 배우에 처음 입봉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입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공연했던 작품들은 사회에 나오면 인정이 안 돼요. 오디션 볼 때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거기에 쓸 수가 없어요. 상업적인 공연이면은 이제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처음 뮤지컬 무대를 접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제 서울 시립극단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MC 가족 뮤지컬을 거기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남자 상대 주인공으로 젊은 친구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장님이 만이가 너 거기 가서 뮤지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지금처럼 이렇게 되진 않았고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주인공을 그때 맡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제 뜻과 상관없이 이게 운명인가? 뮤지컬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작품이 뭐였냐면 해상왕 장보고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보고 동생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그 역할을 이미 내정이 돼 있었던 배역이었어요. 그 배우가 누구였냐면은 누구나 다 아는 엄기준 배우. 엄기준 그 친구가 원래 거기 극단 배우였거든요. 기준이를 밀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가 한때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 역할이 되게 작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같이 친하게 또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배우님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앙상블에 대한 도전을 먼저 시작하시는 걸로 저는 익히 들어왔었거든요. 이 앙상블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앙상블은 무대에 올라가는 주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앙상블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주조연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무대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앙상블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극 전체의 분위기를 또 끌어주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앙상블과 마찬가지로 주조연 안에서도 포지션이 각각 좀 다른 걸로 들었거든요. 그 포지션의 이름이 커버, 언더, 스윙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진다고 해요. 근데 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앙상블을 하면서 다른 주조연의 커버가 있어요. 네. 커버라 하면 그 배우가 무대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그 커버가 올라가서 대신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앙상블 하다가 이 커버가 빠지면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자리는 스윙이 들어옵니다. 네. 스윙이 그 자리를 채워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언더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네. 언더스터디는 무대에 앙상블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배역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배우님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앙상블에 지원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보고라는 작품에서 동생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극단에서 많은 작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때쯤에 해외 라이센스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선배들이 너 거기서만 작품하지 말고 큰 물로 나와라. 큰 뜻을 갖고서는 또 나가야지. 하고서는 이제 딱 나와서 처음 작품에 이제 오디션을 봤던 게 만만미아였어요. 당당하게 오디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앙상블로 합격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주인공만 했었잖아요. 앙상블을 하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상했었어요.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주위의 선배가 차근차근 배워봐라. 그래서 앙상블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기회가 돼서 주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앙상블에서부터 주연까지. 네. 만만미아 작품에 아빠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역할을 하시던 선배님이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공연 때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그 빠져야 되는 선배님이 이제 자기 커버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원래 다른 역할의 커버였는데 만이기를 시켜보는 건 어때? 이렇게 돼가지고 오디션을 다시 봐서 네가 하자. 그래서 저는 앙상블을 하다가 단숨에 주연으로 올라가게 된 거였죠. 이게 황만익 배우라는 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그 도움도 있지만 제 스스로의 어떤 준비나 그런 게 없으면 그럼요. 힘들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정말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도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또 그거에 따른 노력이 엄청 많으셨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법한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뮤지컬 오디션에 응모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맞습니다. 오,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무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연기학원도 있고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해서 오디션장에 시험을 보러 가면 돼요. 기회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런 오늘의 직진 1부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인데요. 1부에서는 우리 황만익 배우님과 함께 배우가 되는 법, 과정들을 소개해 드렸다면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작품이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들, 백스테이지에서의 은밀한 그런 얘기들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서울론 오늘의 직진. 자, 오늘 뮤지컬 배우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27년 차이의 베테랑 배우이신 우리 황만익 배우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 작품이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나요? 우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디션을 통과해서 합격을 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그다음에 각자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갈 때는 노래를 배웁니다. 음악 연습이 맨 처음 시작이 되고 노래를 익혀서 습득이 되면은 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또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시간들이 딱 합쳐져서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연습 기간에도 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오. 그다음에 또 먹는 거, 식사 부분도 다 이렇게 식당을 잡아서 또 가서 먹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잘 돼 있습니다. 복지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배우는 움직임 하나까지 생각하면서 연기한다던데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옷이나 메이크업, 소품도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소품과 모든 게 다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오로지 연기와 노래와 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치열했던 연습 기간을 좀 거쳐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의 하루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침에는 웬만하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작품에 몰입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연장에 이제 준비를 하러 가죠.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너무 과다한 긴장감을 갖기보다는 살짝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볍게 목을 풀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배우 입장에서와 관객 입장에서 그 객석의 상석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제일 뮤지컬 보기에 좋은 좌석이에요? 이제 무대가 너무 이쁘거든요. 바닥도 이쁘고 그다음에 세트도 이쁘고 한데 대부분들이 무대가 맨 앞줄은 약간 배우들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볼 수는 있지만 무대나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2층이 있다면 2층의 맨 앞열. 오, 왜요? 거기가 이제 무대 바닥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 시야도 그리고 배우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쯤. 그러면 이제 배우님께서는 이제 27년 동안 대극장부터 소극장,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목 관리는 진짜 필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만의 목 관리 필살기 이런 거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 과하게 목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코인 노래방 같은 데 많이 가서 노래를 하는데 과다하게 내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목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약간 치명타가 올 수 있어요. 목을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성대 결절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자기 소리를 어떤 소리가 제일 좋은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목에 좋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배우님도 요즘에 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떨리세요? 매 순간 떨립니다. 그래요? 27년이나 했는데? 그럼요. 첫 등장할 때가 가장 심박수가 엄청나게 뛰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서 대사를 한마디 딱 하는 순간 모든 게 되게 편해져요. 그게 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이 가장 떨릴 때 컴다운 할 수 있는 우리 배우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일단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목 상태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씩 내뱉고 그런 부분이 몸을 좀 약간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저를 이제 컨트롤하고 하고서 이제 만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떨린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혹시나 내가 무대 위에서 사고를 내진 않을까? 혹은 어떤 사고가 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떨릴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좀 대사를 까먹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있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모 배우가 있거든요.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유명한 공연이었어요. 지킬 앤 하이드. 지킬과 그 하이드로 변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노래를 하고 하이드로 변하는데 노래를 까먹은 거야. 어떻게? 랄랄라를 하더라고요. 랄라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뭡니까? 랄랄 친구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명한 역사로 남아있는 랄랄라.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얘져요. 그럴 때는 정말 희한하게 가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얘서 여기 이 순간 이렇게라든지 뭐 어떻게라든지 가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연습되고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제가 평소에도 너무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뮤지컬 중간중간에 조명이 꺼지는 순간 정말 깜깜한데 배우들은 그 상태에서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야광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야광 테이프라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바닥에. 음. 근데 관객들은 암전이 되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저희들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 가서 딱 쓰게 됩니다. 조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우분들 중에 야맹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 어떡해요? 그런 분들이 좀 제일 힘든데,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암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경우들은 꽤 있었어요. 이거 진짜 그 배우들 간의 호흡이나 이런 배려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뮤지컬 쪽에서는 정년이 따로 없는 건가요? 모든 배우들은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뭐 말을 못하거나 노래를 잘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대사를 못 외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배우라는 직업은 그렇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서울런 오늘의 직진의 코너 속의 코너죠. 컨트롤 CV 복붙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만익 배우님께서 뮤지컬 배우 훈련법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숨이 몸에 많이 들어가야지 길게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용하는 방법이 온 몸의 공간에다가 숨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단 편안하게 쓰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을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그 다음에 숙이시고 내뱉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구리에도 숨을 이제 집어넣는다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그렇죠. 다시 일어서서 내뱉고. 이제 소리 한번 내보시겠어요? 이제 평소에 얘기하는 것보다 편한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 힘들어져요. 땡 어서 모이자, 이게 편해지거든요. 고음을 낼 때 이 연습을 많이 해요. 신이여 허락하소서. 우와! 야, 여기 짜름짜름 울리는 것 봐. 극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발성으로는 잘 안 들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 발성법, 호흡법을 바탕으로 대사에 따른 그 감정 변화도 따로 훈련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그 캐릭터들의 나이가 있어요. 충분히 나이가 입혀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이거 연구하는 방법 좀 살짝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해요. 평소에도 많은 캐릭터들을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노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 분을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우님이 완전 꿀팁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 오늘 우리 황만익 배우님이 알려주신 복부 코너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배우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서울런 오늘의 직진 고정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황만익 다시 태어나도 뮤지컬을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다. 오. 제가 좋아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로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언이나 뭐 응원의 메시지 이런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내가 그 작품에 맞는 그런 여러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배역에 따라서 그 캐릭터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내 걸로 만들면은 당당하게 오디션장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와 같이 그 무대에서 또 만날 날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론 오늘의 직진, 우리 27년 차 베테랑 배우이신 황만익 배우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뮤지컬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직진해볼 직업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다음 편도 많이 기다리시면서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서울론 오늘의 직진!
찐. 안녕.